어르신들이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밥 먹으면 바로 눕고 싶잖아요. 따뜻한 방바닥에 허리를 뜨끈뜨끈하게 지지고 한 잠 딱 자고 나면 그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하지만 위장을 고문하는 나쁜 습관이기는 합니다. 누구나 조금씩은 느끼는 식곤증,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신 분들도 계세요. 전날 무리한 것도 아닌데 아침만 먹었다면 정신을 막 몽롱하게 차릴 수가 없고 졸리고 집중력과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밥 먹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이상하다 달달한 게 자꾸 땡기고요. 아침 먹고 분명히 아침 먹고 출근했는데 10시, 11시만 되면 어머 간식 어디서 하고 간식을 찾게 됩니다. 이런 습관이 지속된다면 여러분 혈당에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때입니다. 극심한 식곤증의 원인이 바로 혈당 스파이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머 혈당 스파이크? 혈당 스파이크가 뭐죠? 나는 당뇨 환자도 아닌데 내가 왜 혈당을 체크해야 됩니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건강검진에서는 공복 혈당만 검사하기 때문에 식후 혈당 변화까지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우리가 공복 상태에서 음식을 섭취한 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았다가 다시 뚝 하고 떨어지는 증상을 혈당 스파이크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혈당 그래프가 스파이크, 쇠모처럼 뾰족한 형태다라고 해서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017년인가요? 일본 방송사의 다큐멘터리에서 이 혈당 스파이크에 대해서 처음 소개가 된 후에 정말 의학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요. 현재는 이 혈당 스파이크 관련 연구가 의학계에서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건강검진으로는 알 수 없지만 돌연사의 위험까지 있는 굉장히 무서운 증상이기도 하고 우리 현대인들에게 만연해 있는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혈당 스파이크 증상을 공론화시킨 일본에서는 그 잠재적인 환자의 수를 1,400만 명까지 보고 있어요. 엄청난 숫자죠. 근데 더 심각한 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나이 든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10대에서도 20대에서도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이 무서운 거예요. 특히 마른 체형의 20대 여성이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누구나 밥을 먹으면 혈당이 어느 정도 오르게 되는데 이 혈당 스파이크는 갑자기 치솟았다가 그야말로 뚝 떨어지는 혈당의 변화,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당뇨의 발생 가능성도 높이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혈관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혈관의 내피세포가 손상이 되고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반복된 손상으로 인해서 혈관벽이 점점 이렇게 두꺼워져서 동맥경화 그리고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아주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하시고 2시간 이후에 식후 혈당이 140 이상이시는 분들 중에서 한두 시간 후에 다시 떨어지는 사람은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식사하고 나서 한두 시간 동안 저혈당 스파이크를 아침에서 저녁으로 밀어넣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을 거르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아침은 될 수 있으면 아주 간단하게라도 가볍게라도 꼭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간단한 아침 하면 여러분 다들 간단하게 시리얼 떠올리실 거예요. 미국 스탠퍼드대 그 연구팀의 혈당 스파이크 연구 결과를 보면은 시험 참가자들이 콘프레이크하고 우유 그리고 땅콩 버터 샌드위치 프로틴바 이렇게 세 종류의 그 아침 식사를 먹은 뒤에 곧바로 혈당을 측정했더니 평소 혈당이 정상이라고 진단됐던 참가자의 50% 절반 이상이 혈당이 당뇨병이나 당뇨병 전 단계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중에서 그 혈당이 급증한 사람이 가장 많은 식사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시리얼과 우유였습니다. 시리얼과 우유를 먹은 참가자의 80%가 스파이크 현상,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탄수화물 위주로 구성된 그러니까 GI 지수가 높은 식사가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한다는 겁니다. 가령 식빵에 잼을 발라 먹는다거나 김밥에 캔 커피를 곁들인다거나 또 우유에 달달한 시리얼을
넣어 먹는 식단을 여러분들이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아침 식사를 뭘로 먹을지 고민되시죠? 탄수화물을 단백질로 바꿔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게 되면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시리얼 대신 계란 후라이라든지 구운 계란을 추천해 드립니다. 드시기 전에 샐러드 같은 채소를 곁들이시면 더욱더 좋겠죠. 평소에 내가 밥, 국, 반찬 갖춰가지고 아침 드신다 하시는 분들은 먹는 순서만 바꾸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체단탄, 체단탄. 이렇게 세 글자만 꼭 생각하시면 됩니다. 체단탄이 뭐냐고요? 네, 제가 좀 줄여봤습니다. 채소 먼저 먹고 단백질 먹고 그 다음 탄수화물입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체단탄. 예를 들면 먼저 샐러드나 나물 먼저 드셔서 위장을 살짝 깨우신 다음에 계란 후라이라든지 생선구이 아니면 불고기로 단백질 보충하시고 맨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인 밥을 드시는 겁니다. 체단탄 이 순서대로 드시게 되면 채소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의 벽을 만들어서 당의 흡수를 억제하고 단백질은 소화와 관련된 호르몬이죠. 인크레틴을 더 많이 분비시키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소장에서 흡수되는 시간을 늘려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음식이라도 먹는 순서를 바꾸면 혈당을 낮추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 마지막에 먹는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또 식곤증은 또 올 수밖에 없겠죠. 채소하고 단백질 조금 더 많이 드시고 탄수화물, 밥은 조금 줄여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흰 빵이라든지 흰 쌀밥보다는 통곡물이 더욱더 좋겠죠. 그리고 밥 먹은 후에는 바로 일어나서 적어도 15분 정도 걷는다든지 가벼운 활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볍게 활동을 하게 되면 손이나 다리 쪽으로 혈액이 이동되면서 소화가 천천히 되고 당분의 흡수가 되는 걸 지연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식후 한 15분, 최소 15분에서 1시간 정도 걷기 하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혈당 스파이크를 낮추는 방법, 아침 반드시 드시고요.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단백질로 바꿔주시고 체단탄 순서로 드시고요. 식후 최소 15분은 걷거나 가벼운 운동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만 바꿔줘도 훨씬 활기찬 아침을 맞으실 수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 없습니다.